그날 새벽 3시였어요.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쿵쿵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깼어요. 조용한 새벽에 온 집이 흔들릴 만큼 다급하더라고요. 처음엔 꿈인가 했습니다. 70 넘은 나이인데 새벽에 누가 찾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할머니 할머니 하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절박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후다닥 일어나 문으로 갔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 저예요. 진수예요. 1층 진수요. 진수구나. 그제야 마음이 놓였어요. 진수는 1층에 새들어 사는 젊은이였어요. 20살쯤 된 혼자 살며 밤에 일하는 조용한 아이였죠. 계단에서 만나면 인사도 잘하고 무거운 짐 들면 도와주던 착한 총각이었어요. 왜 그래, 진수야? 이 새벽에 문을 열려던 순간이었어요. 할머니, 빨리 도망가세요. 그 말이 귀에 꽂히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도망가라니. 왜?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빗장을 풀고 문을 열었어요. 진수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이 커다랗고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제 손목을 잡았어요. 지금 당장 빨리요. 무슨 일인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요. 그 절박함에 완전히 깨어났어요. 장난이 아니었어요. 급히 가방 하나 챙겨 나섰어요. 그 안에 통장, 도장, 조금의 현금이 다였어요. 평생 모은 재산이죠. 진수가 팔을 붙잡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의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저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진수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쉿! 손가락을 입에 대고 귀를 기울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확인한 모양이었어요. 뒷문으로 나가요. 빨리요. 건물 뒤로 돌아 골목으로 나섰어요. 새벽 바람이 차갑게 뺨을 스쳤어요. 가로등이 희미하게 비추고 고양이 한 마리가 우리를 보고 도망쳤어요. 모든 게 평범했어요. 그런데 왜 도망쳐야 했을까요? 그때 쿵 소리가 났어요. 제 2층 방에서 무거운 게 떨어지는 소리 같았어요. 위를 올려다보니 제 창문에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나올 때 분명 불을 껐는데요. 저게 뭐야? 더 멀리 가요. 진수가 손을 이끌었지만 자꾸 뒤를 돌아봤어요. 제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진수는 어떻게 알았을까? 골목 끝에서 멈췄어요. 진수가 전화를 걸더니 지금이요 라고 했어요. 끊고 저를 봤어요. 할머니, 이제 말씀드릴게요. 얼굴이 어두웠어요. 마치 영화처럼 긴장됐어요. 차 소리가 들리고 검은 차가 건물 앞에 섰어요. 두 남자가 내렸어요. 심상치 않았어요. 저 사람들이 누구야? 가족이에요.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가족이라니. 새벽에 몰래 들어오는 게 곧 끔찍한 생각이 스쳤어요. 설마 제 며느리와 아들인가?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미란과 준호가 새벽에 왔다니 지난 몇 달 일이 떠올랐어요. 며느리가 요양원 이야기를 자꾸 하고 아들이 전화 안 받던 것, 진수가 이상한 질문 하던 것까지. 진수야, 너는 어떻게? 일단 안전한 데로 가요. 가면서 말씀드릴게요. 24시간 찜질방으로 갔어요. 뒤돌아보니 제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만약 그대로 있었다면 등골이 서늘했어요. 바람이 차갑지만 그게 저를 살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진수가 아니었다면? 할머니, 괜찮으세요? 떨리고 있었어요. 무서움과 분노로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대하다니 가슴이 미어졌지만 다행이었어요. 진수 덕에 목숨을 건졌으니까요. 고마워, 진수야. 아직 일러요. 이제 시작이에요. 찜질방에 도착했어요. 따뜻한 불빛에 안심됐어요. 진수의 얼굴이 진지했어요. 평소와 달랐어요. 이제 다 말씀드릴게요. 충격받으실 거예요. 들으실 건가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죠. 제 목숨 걸린 일이에요. 며느리분이 할머니를 죽이려 해요. 그 말이 떨어지니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왜? 찜질방 소음도 사라졌어요. 왜? 앉으세요. 다리가 떨렸어요. 충격이었어요.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할머니 이야기부터요. 며느리분과 언제부터 안 좋으셨어요? 복잡했어요. 처음엔 좋았어요. 미란을 처음 봤을 때 예쁘고 착한 며느리라 반가웠어요. 5년 전이었어요. 준호가 데려왔을 때 35살 된 아들이 결혼 안 해서 걱정했는데 봄날 하얀 원피스 입고 인사하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준호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부드럽고 예뻤어요. 준호 보는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결혼 준비도 제가 했어요. 혼수, 예물, 신혼집까지. 3억 원 거의 다 썼어요. 30평대 집이었죠. 미란이 감사하다고 할 때 뿌듯했어요. 그런데 결혼 후 달라졌어요. 처음엔 작게요. 명절에 차례상 트집 잡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안 해요 하면서 처음엔 그런가 했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명절 안 오고 핑계만 참았어요. 준호가 행복하면 됐다고요. 작년에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같이 살자 해서 고마웠어요. 그런데 한 달 안 돼 후회했어요. 미란이 모든 일에 간섭했어요. 요리, TV, 친구 만나는 것까지. 짜다, 시끄럽다, 코로나라 나가지 말라. 30년 운영한 한정식 집도 정리하라고. 그 집이 제 자랑이었어요. 남편 병원비, 준호 등록금 다 거기서 나왔는데 낡은 장사 안 맞아요 하니 화났어요. 가장 충격은 준호가 미란 편만 들던 거예요. 엄마 구시대적이라고 허탈했어요. 지난 겨울에 감기 걸려 열났는데 코로나 검사하라. 방에서 나오지 말라. 이틀 동안 물 한 잔 없었어요. 기침하면 소리 지르고 서러웠어요. 가족인가 싶었죠. 검사 음성인데도 의심했어요. 밤에 화장실 가다 대화 들었어요. 어머니 때문에 힘들다. 요양원 보내라. 눈앞이 캄캄했어요. 다음날 준호가 떨어져 사는 게 좋겠다 하더라고요. 왜냐 물은이 세대 차이라고. 결국 월세 30만 원 방으로 나왔어요. 생활비 50만 원에서 점점 줄어 30만 원. 한 달 전 미란이 요양원 가보시라. 집 팔고 편히 사시라. 단호히 거절했어요. 죽으면 주겠다고. 표정이 싸늘했어요. 진수가 이상한 질문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이상한 음식 주나, 방에 혼자 있나, 약 챙겨주나. 지금 보니 눈치챘던 거예요. 진수야, 어떻게 알았어? 우연히 대화 들었어요. 할머니 처리할지. 일주일 전 밤에 차 안에서 이제 미룰 수 없어. 집안 팔고 요양원 안 가니. 사고로 만들자. 보험금 나오고. 머릿속 하얘졌어요. 오늘 새벽에 3명 왔어요. 그래서 깨웠어요. 모든 게 이해됐어요. 집 팔라던 이유, 제거하려던 거. 지금 제 방에서 사고처럼 꾸미고 있을 거예요. 고마워 진수야. 아직 안 끝났어요. 복수해야 해요. 법의 심판 받게. 70 넘은 내가 이길 수 있을까? 포기할 수 없어요. 좋아. 어떻게? 우리는 사냥꾼이 돼요. 새벽 4시 찜질방에서 계획 세우다니 웃기지만 진지했어요. 내일부터 시작하자. 새벽 5시 로비에서 정리했어요. 며느리 계획 언제부터? 누가 도와? 그런데 어떻게 대화 들었어? 사실 탐정사무소 조수예요. 형이 탐정이에요. 보험 사기 사건에서 미란 이름 나왔어요. 첫 남편 사고사, 둘째 병사 모두 1년 안에 죽고 보험금 받았어요. 준호 3번째예요. 시어머니 재산까지 노려요. 집 팔라던 거죠. 경찰 신고하면 증거 부족해요. 현행범 잡아야. 위험하지만 준비할게요. 준호도 동조해요. 세뇌됐어요. 가슴 찢어지지만 현실이에요. 구체적으로 며칠 숨어 계세요. 증거 모으고 함정 준비. 사무소에서 혼자 행동 마세요. 알겠어. 찜질방 나서 차 왔어요. 형 민우예요. 안녕하세요. 탐정 민우예요. 고생 많으셨어요. 차 타세요. 이제 정예 구현할게요. 고마워요. 창밖 새벽이 달라 보였어요. 무섭지만 가만히 줍는 게 더 무서워요. CCTV로 확인할게요. 할머니 방에 녹음기 설치했어요. 차가 사무소에 섰어요. 쉬세요. 소파에 누우니 피로 몰려왔지만 복잡했어요. 이제 당하지 않겠어요. 첫날 밤 잠 안 와요. 눈 감으면 떠오르고 10시에 민우가 깨웠어요. CCTV 봐요. 새벽 3시 20분 3명 올라가요. 검은 옷, 긴장한 표정. 녹음 들려요. 어머니 어디 갔어? 불가능해. 추락사처럼 만들자. 소름 돋았어요. 아직 부족해요. 현행범 잡아야. 며칠 후 나타나 당황하게 하고 시도할 때 잡아요. 독 가능성 커요. 가짜로 바꿔치기. 내일 저녁 적당해요. 소문 퍼뜨려요. 친구들 전화로. 오후에 전화했어요. 소문 났어요. 미란이 걱정척 전화했어요. 밤 9시 미란 전화. 괜찮으세요? 친구 집에서 잤어. 내일 가볼게요. 이제 움직일 거예요. 장비 챙겼어요. 경찰 연락됐어요. 밤에 기대감으로 잠 안 와요. 별이 밝아요. 운명의 날 비가 내렸어요. 점검했어요. 2시에 집 가서 3시에 무서우니 와달라 전화. 독 음료 가져올 거예요.
미리 숨어 있을게요. 비상벨 줬어요. 집에 가니 낯설어요. 1층 빈 방, 3시 전화. 올게요. 30분 후 왔어요. 봉지 들고. 방 어수선해요. 홍삼 음료 드세요. 소름 돋았어요. 화장실 가며 벨 눌렀어요. 대화 들려요. 끝날까? 2번 성공했어. 새로 시작하자. 늙은이 1명. 가슴 미어졌어요. 나와서 왜 안 드세요? 진수 어디 갔어? 이사 갔어요. 싫어. 독이잖아. 다 알아. 언제부터? 며칠 전? 잡기 위해. 진수 민우 처리했어. 사진 보여요. 주사기 꺼냈어요. 안 돼. 뛰었지만 막혔어요. 마지막 물어봐. 다 거짓이었어. 돈 때문. 분노 치밀었어요. 스프레이 뿌렸어요. 뛰어 내려갔어요. 도망치다 멈췄어요. 왜 도망쳐? 손들어. 왜 안 와? 녹음기 송신기. 실시간 중계. 어젯밤 경찰 갔어요. 경찰 포위. 체포해요. 녹음 완벽. 민우 진수 병원. 집 돌아와 노을 봤어요. 경찰 전화. 미란 연쇄 살인범 4명. 준호 공범. 무기징역 20년. 며칠 후 민우 진수 왔어요. 대단하세요. 탐정 함께 어때요? 생각해 볼게. 꿈에 남편 나왔어요. 고생했어. 새로 시작해. 다음날 전화. 해보겠어요. 나쁜 사람 잡고 싶어요. 70 넘은 탐정. 후회 없어요. 봄이 와요. 고마워 너희 덕에 나를 알았어. 이제 진짜 사는 기분이에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모험은 시작됐어요. 아이고 여러분. 나이 들어서도 포기 마세요. 마음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건강 챙기시고 따뜻하게 지내세요.